보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파트의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면 이에 따른 책임 감액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자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하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 해결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유형 중에 하자 소송과 하자 소송 시 유념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자 소송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시공사, 즉 건설사와의 협의나 합의를 통한 하자 보수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증기관,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금 심사 청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하자 소송,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해결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방안 중에서 시공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점들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시공사와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시공사, 즉 건설사의 눈가림식 하자 보수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하자의 종류별로 그에 맞는 보수 공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열 하자의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건설 감정 실무 지침이라고 해서 균열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보수 공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균열의 양상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는 균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누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균열의 양상이나 형태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가장 저렴한 보수 공법, 표면 처리 균열 보수라는 공법으로 모든 균열을 보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합의에 임하는 경우에는, 이런 합의를 하시게 되면 재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협상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 소송의 단계는 크게 진단 단계와 변론 단계 그리고 법원 감정 단계라고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파트나 집합 건물에 발생한 하자 그 자체는 시공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주민들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기 때문에 하자 진단이라는 절차는 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쉽게 보이는 사용검사 후하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그 양상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사용검사 전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내재되어 있는 하자이기 때문에 이를 잘 발췌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자 진단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론 단계입니다. 하자 진단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소장을 제출하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또는 감정 신청에 따라서 감정에 관한 의견서까지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감정을 하기 위한 법원 감정인 후보자를 통상 3명 정도를 선정을 하고 원피고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법원 감정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감정인이 결정된 후에 단계는 바로 법원 감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착수회의를 통해서 현장 조사 일정을 잡고요. 전유 세대와 공용 부분의 조사 일정을 잡는과 동시에 샘플 세대에 대한 파취 조사, 파괴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사에 대한 일정까지 잡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 감정인은 법원에 감정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감정 보고서에 기재된 하자 항목들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는 감정 보완 신청이라든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공방을 하고, 이 공방이 마무리가 되면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가 하자 소송의 전체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채권 양도라는 것입니다.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 그 자체는 입주민들이나 구분 소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또는 구분 소유자들의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송 신탁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또 채권 양도 비율이 판결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권 양도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 하자 소송에서 유념하셔야 될 그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념하셔야 될 점은 책임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면 과실상계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자연 노후화 현상을 이유로 법원에서는 연 5% 내외의 비율로 계산해서 시공사와 건설사들의 하자 보수 책임을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파트의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면 이에 따른 책임 감액으로 입주민이나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받는 불이익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자 소송을 제기할 적기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하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형과 방안 설명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하자 소송과 소송 시 유념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상지는 건설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다수의 아파트 하자 소송 진행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 소송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단을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상지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를 정립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